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베트남 동쪽 해상에서 올해 첫 태풍 우딥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수증기가 유입돼 제주도부터 정체 전선의 영향권에 들기 시작하면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 날씨에도 제조 과정에서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태양전지 공정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고가의 장비 없이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로 수입이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이르면 이달 말 재개됩니다. 정부는 외식업체의 어려움이 커지자 AI 미발생 지역에 한해 브라질 닭고기 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중에 잠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주말 늦잠으로 잠을 보충할 때 2시간 이내가 적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일보다 2시간 더 잠을 잔 10대들이 불안, 우울 증상이 더 적었지만 2시간을 넘으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베트남 다낭 동쪽 해상에서 올해 첫 태풍 우딥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생겨난 열대저압부의 중심 풍속이 초속 17m 이상에 달하며 발달해 현재 베트남 동쪽 해상에서 1호 태풍 우딥으로 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은 앞으로 베트남 동쪽 해상을 지나 중국 남부에 상륙한 뒤 남부 해안을 따라 이동할 전망입니다. 강도는 북상하며 중간 강도로 강해졌다가 점차 약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여름 첫 태풍이 발생해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제주도는 정체 전선의 영향권에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올여름 제주도의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빠른 것으로 남해안을 비롯한 내륙의 장마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기상청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 후반에는 남부 해안에, 이후 주말 사이에는 내륙에도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여름철 습기에도 제조 과정에서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고효율 태양전지 공정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고가의 장비 없이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환경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전지. 하지만 계절이나 습도 등 주변 환경에 따라 성능이 들쭉날쭉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용액을 바르고 말리는 제조 과정에서 성능이 크게 떨어져 수천만 원대의 건조실 같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공정 중 습도나 수분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 특수 첨가제를 개발했습니다. 용액 공정으로 태양전지를 제작할 때는 드라이룸이나 글로우박스 안에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절의 습도나 온도에 상관없이 균일하게 고성능의 태양전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태양전지의 핵심인 특수첨가제입니다. 이 첨가제를 태양전지 광활성층 용액에 넣으면 습도가 높아져도 잉크가 고르게 퍼져서 중요한 구성 요소인 방막을 균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수첨가제는 액체가 균일하게 흐르도록 돕는 고분자 기반의 조절제로 구성돼 분자가 능집을 억제하고 흐름을 안정화시켜 방막이 만들어질 때 나노 단위의 균일한 구조를 구현하도록 돕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특수 첨가제를 이제 광활성층을 제작하기 위한 용액에 넣게 되면 이제 용액이 기판에 더 잘 퍼지게 만들어주면서 전체적으로 균일한 방막을 형성하게 해줍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의 성능을 나타내게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제조 단가는 낮추면서 고품질 태양전지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이 기술을 다양한 태양전지에 접목해 고효율 모듈 개발을 추진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뒤에 있는 차가 10m도 거리를 안 두고 바짝 붙어 주행할 경우 충돌 위험을 알려주고 차가 스스로 속도를 높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새로운 안전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22년 현대차그룹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과제를 바탕으로 1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해
기존 후측방 레이더와 주행 제어 기술 등을 활용한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모비스는 현재 후면 충돌 방지 기술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개발을 통해 차가 스스로 주행을 제어해 운전자 안전을 확보하는 수준까지 기술력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소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재활훈련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집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달장애를 지닌 김서희 양. 태블릿 PC 속 그림이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맞추고 빈칸 속 빠진 숫자를 찾아 넣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는 여자. 이 서비스를 활용했더니 발달장애 아동의 문장 이해와 어휘 표현 능력, 정보 처리 속도가 6%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경우도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11% 정도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 다수의 훈련 문항들이 개인에게 가장 적합하게 생성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고양시와 안양시에서 AI 기반 인지 언어 재활훈련 서비스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재활센터에 가는 대신 집에서 할 수 있고 월 12만 원인 이용료도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2,000원에서 36,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 센터 수업 한 해 비용으로 제니코고는 한 달 동안 매일을 이제 언어 인지 수업을 아이에 맞춰서 재활 훈련을 받을 수가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AI 재활훈련 서비스는 우선 200명을 대상으로 최장 2년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이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평소 잠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주말 늦잠으로 잠을 보충할 때 2시간 이내가 적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유진 오리건대 김소정 연구팀은 청소년 1,800여 명의 평일과 주말 수면 시간을 측정하고 아동 청소년의 정서 행동 문제를 관찰하고 평가한 결과 이런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주말에 평일보다 최대 2시간 더 잠을 잔 10대들이 주말에 더 오래 자지 않는 경우보다 불안, 우울 등 내면화 증상이 더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주말 보충 수면 시간이 2시간을 넘으면 오히려 내면화 증상이 증가해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교권 침해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심리 상담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사들이 수목원 곳곳을 둘러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교사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마음 돌봄 연수입니다. 마음 건강 우리가 사전에 측정합니다. 그래서 예방을 해도 돼요. 징후가 있으면 실내에선 전문가들이 개발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당국이 이런 연수를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교사들의 마음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교육청이 운영 중인 심리상담 플랫폼 마음 8787의 지난달 이용 건수는 465건으로 지난해 월 평균보다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컴퓨터와 모바일을 통해 도내 교원만 접근할 수 있는데 직접 개인 상담을 신청하고 심리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 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가 행정, 법률, 심리 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 지원 서비스인 안심콜탁은 지난 3월 첫 시행 이후 석 달 동안 1,200건이 넘는 상담을 지원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 두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방과 치유를 모두 도와드려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담 건수 급증은 그만큼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교사들이 많다는 방증이어서 교육 현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20만 명 넘게 증가하면서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2,916만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4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가 2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은
지난해 4월 26만 1,000명 이후 13개월 만으로 증가폭도 그 이후 가장 컸습니다. 반면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 연속, 제조업은 11개월째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지난달 37만 명 증가해 60세 이상 전체 취업자는 704만 9천 명으로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정하게 세어나간 나랏돈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수급 환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16만 2천여 건, 1,042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적발됐고 현재까지 54%인 565억 원이 환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뒤 장비 구매 영수증을 중복으로 제출하거나 방과 후 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교육지원금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하게 받을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고 가액의 5배 이내로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발생한 조계종 내 화재 여파로 문화유산 33점이 옮겨진 가운데 불교박물관 전시가 종료됐습니다. 조계종은 불교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국보 9점, 보물 8점 등 33점을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물관 시설 점검과 보수를 위해 이번 달 29일까지 예정이었던 기획 전시를 일찍 끝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화재 원인이 무엇이건 사전에 안전관리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참회드린다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BTS 멤버 RM과 B에 이어 정국과 지민도 동반 전역했습니다. 두 사람은 취재진과 팬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더 좋은 모습을 준비해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BTS 멤버 정국과 지민이 꽃다발을 받으며 차에서 내리자 팬들 환호가 쏟아집니다. 지난 2023년 12월 육군 5사단에 동반 입대했던 두 사람이 군복무를 마친 겁니다. 늠름한 경례로 팬들과 취재진에게 인사를 했지만 오랜만에 카메라 앞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사실 카메라 앞이 너무 오랜만이라 좀 화장도 안 하고 그래서 좀 민망한데요. 또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했던 군 생활의 추억을 오래 간직하겠다면서 향후 가수 활동에 대한 의지도 다졌습니다. 오늘 전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계속 그려나가던 그림을 앞으로 그려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 더 좋은 모습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저녁 행사 없이 간단한 인사만 하는 자리였지만 새벽부터 취재진과 팬들로 국세통을 이뤘습니다. 저녁을 축하하는 대형 풍선, 멤버들 사진을 손에 든 팬들이 가득한 모습 등이 콘서트장 앞을 방불케 했습니다. We feel so happy and we are really proud of them to complete all the military service and now they are back for us. So we are really happy. 오는 21일 소집 해제되는 슈가만 빼고 BTS 멤버 6명이 모두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본격적인 완전체 활동까진 시간이 걸리겠지만 군 공백기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팬들과 업계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BTS 멤버 전원이 이번 달 군복무를 마치게 되면서 완전체 복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류 역사를 다시 쓴 BTS의 컴백이 K-팝 시장을 다시 한번 견인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7명의 멤버가 입대 전 마지막으로 함께 무대에 올랐던 완전체 공연. 일단 잡혀있는 콘서트는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투어 약속이야. 언제든지 잡으면 되니까 그때 또 잡으면 오실 거죠? 코로나19 여파가 남아있던 2022년 기준 BTS 콘서트 1회당 경제적 파급 효과는 최대 1조 2천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달 전역하는 멤버들이 약 3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할 경우 경제 효과는 더욱 폭발적일 전망입니다. 월드 투어 예상 규모만 500만 명으로
BTS가 소속된 하이브의 연간 예상 영업이익은 5천억 원에 근접할 거란 장밋빛 예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해외 관광객 유인과 고용 창출 효과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워낙 팬덤이 크고 특히나 이제 재결합이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다. 관광 산업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증가하는 효과는 분명히 직감적으로 있을 것 같다라는. 특히 7명의 멤버들은 입대 전부터 솔로 활동으로 각각 음악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청춘의 방황과 고민, 성장을 노래했던 BTS가 제대 후 보다 성숙한 메시지를 들고 복귀할 경우 팬덤의 보복 소비를 자극할 거란 평가입니다. 그룹 활동은 그 각기 다른 매력을 어떻게 한 팀으로 구현하느냐 여기에 좀 역점이 있거든요. 또 솔로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성장한 그런 역량들을 충분히 보여주는 그런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고개를 드는 중국의 한한령 완화 기대감도 BTS 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변수입니다. 하이브는 최근 중국 현지 법인 하이브 차이나를 설립하기도 했는데 중국 시장이 개방될 경우 최대 30%까지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수출 통제 문제를 두고 이틀간 무역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희토류, 핵심 광물 수출 제한과 미국의 반도체 등 기술 수출 통제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수출 통제 문제를 집중 논의하며 이틀째 마라톤 무역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We have reached a framework to implement the Geneva Consensus and the call between the two presidents. 双方将把这些会谈的情况以及原则达成的这种落实框架向各自的领导人汇报. 특히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중국의 미국에 대한 희토류와 연구자석 수출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국제무역대표부는 런던 회담에서 이룬 진전이 미중 간 신뢰 강화, 경제 무역 관계에 더 나은 발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리청강 국제무역 담당 대표는 미중 간 전문적이고 합리적이며 심층적이고 솔직한 대화가 오갔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무역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 휴전 이후 전미 자영업 연맹에서 조사한 5월 미국 소기업 낙관 지수도 전월보다 3포인트 오른 98.8로 역대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다만 불확실성 지수는 94로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해 미국 소기업들은 관세 등 무역 정책의 빈번한 변경으로 인해 가격과 고용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현지 시간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효력을 더 오래 유지하도록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이 정당한지를 따질 항소심 본안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히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또다시 상호 관세의 생명력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상호 관세 조치가 법원에 의해 무력화할 우려를 덜고 각국을 상대로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유럽연합 행정부 수반격인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조만간 처음 양자 소통을 할 예정이라고 유럽연합 고위 당국자가 현지 시간 10일 밝혔습니다. 마리아 마르틴 프랏 EU 집행위 통상북총국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국무역협회와 주 벨기에 EU 대사관 주최로 열린 한 EU 네트워킹데이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초청된 15일에서 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회동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의 관세 여파 속에서도 이달 초 우리나라 수출이 5% 넘게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5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22%, 승용차가 8.4%, 선박이 23.4% 증가한 반면 석유 제품과 무선통신기기는 각각 20.5%, 43.1% 줄었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양대 수출 시장인 미국이 3.9%, 중국 수출은 2.9% 늘었습니다. 월별 우리나라 수출은 미국의 관세 여파 속에 지난달 넉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닷새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LA 시위 현장에서는 경찰과 주방위군이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 진압을 시도했습니다. 병력과 시위대의 야간 충돌이 이어지자 LA 시장은 야간 통금령을 내렸습니다. LA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LA 다운타운 전역이 집회금지 구역으로 선포됐지만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규탄과 구금된 이민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아침부터 평화롭게 이어지던 시위 현장은 오후 12시를 넘어 경찰 차량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주 방위군과 경찰이 시위대를 밀어냈고 저항하던 시위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현지 시간 2시 38분입니다. 조금 아까 다시 최루탄이 터지고 현장 진압이 시작됐습니다. 미디어들도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미국인과 결혼해 그린카드까지 받았지만 엿새 동안 구금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어머니의 심정은 타들어갑니다. I am asking President Donald Trump, please President Donald Trump, let my son go back to my country, Sweden, because America dream came to America disaster. 해병대 700명과 주 방위군 2,000명의 추가 배치 결정 이후 LA에서 뉴욕과 시애틀 등 미국 전역으로 시위가 확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We will not allow federal agents to be attacked, and we will not allow an American city to be invaded and conquered by a foreign enemy. And that's what they are. 특히 자신의 생일이기도 한 오는 14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군사 퍼레이드에서 시위를 한다면 엄중한 무력에 직면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LA 내 군대 배치를 중단해달라면은 긴급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무장한 경찰과 군이 시위대를 밀어냈지만 시위대는 다시 이곳 메트로폴리탄 구금센터 앞으로 돌아와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군 병력과 시위대 간의 대치는 오후 내내 계속됐습니다. 시위 참여자들은 이민자들에 대한 가혹한 단속과 추방이 멈출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m never going to give in. I know I'm not Mexican or any of the other cultures, but I still like to show that I'm here and that I'm always here to help. 심야 시위가 계속되면서 캐런 베스 LA 시장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LA 도심에 통행 금지령을 발령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LA의 안정을 위해 이민세관 단속국의 급습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LA에서 YTN 홍상입니다. 고병원성 AI로 수입이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이르면 이달 말 재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쓰는 외식업체의 어려움이 커지자 고병원성 AI 미발생 지역에 한해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브라질 히우그란 지두술 주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지난달 17일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수입 위생 조건 개정 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 예고하기로 했고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해 행정 예고 기간도 10일로 단축했습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올여름 본격적인 장마의 문턱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매년 장마철마다 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데 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